은연중에 표현을 하는 경우가 아. 많아요. 뭐 갑자기 학교를 자퇴한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뭐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그치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아이를 좀 지지해 주시고 피해자 보호가 어쨌든 최우선이라는 거를 사실 기억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는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닥터 프렌즈입니다. 최근에 이제 글로리 시즌 2가 시작을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잖아요. 우리 사회에서 사적 복수라는 거는 허용이 안 돼 있잖아요. 사실 안 돼 있지. 그쵸. 범죄죠. 우리는 네. 법치주의 국가니까. 네. 글로리 내에서는 어렸을 때 당했던 그 학폭에 대해서 그 주인공이 이제 사적 복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대중들이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에요. 사실 동의를 얻었죠. 네. 사회적인 동의를 얻었지. 그렇죠. 학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폭의 피해가 굉장히 크고 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학폭이라는 게 그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까. 글로리의 운동도 보면은 굉장히 삶이 비틀려 버리잖아요. 맞아요. 그 학폭의 충격으로. 왜냐면 너무 중요한 시기야. 네. 그래서 어떤 상처를 입히고 어떤 그 자아의 손상이 있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. 만성 우울증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인기피 이런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어렸을 때 좀 이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거든요. 아, 그래요? 뭐 100%는 아니지만 이 학교 폭력이 더 무서운 이유는 같은 학교 네네. 또래의 뭐 학교 친구나 네. 학원 친구 네. 이 또래에게 폭력을 당하는 이게 사실 되게 큰 충격이거든요. 왜냐면 우리가 학생 때 생각해보면 대인관계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. 아, 그 세계가 전부죠. 뭐 가족, 그치, 학교, 가족. 선생님, 친구 네. 대인관계 범위가 넓지 않은 청소년이 집, 학교, 학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친구한테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엄청난 좀 트라우마일 수밖에 없거든요. 이 학교 폭력은 매일매일 또 반복될 수 있지. 반복될 수 있고 매일매일 얼굴을 봐야 되니까 네. 사실은 굉장히 그 충격이 좀 끔찍하고 나랑 같은 소속에 있는. 그쵸. 음. 친구들 앞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것도 엄청난 수치심이나 좀 모멸감, 좀 절망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어요.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되게 중요한 건 자아 정체성이 좀 확립되는 네. 시기라고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이 시절에 내가 폭력을 당한다는 건 좀 부정적인 자아, 셀프 이미지가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이렇게 있어요. 형성되기가 어렵겠구나. 그렇죠. 뭔가 이제 스스로에 대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게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네. 폭력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해도 되는 사람인가, 아. 맞아도 되는 사람인가.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맞았나? 그럴 수도 있고요. 자기 탓을 하게 되는. 예, 이런 게 부정적인 자아 상이 형성이 돼서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고요. 제가 사실 곽튜브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, 얘기를 최근에 하셨어요. 그 유퀴즈라는 프로에서 얘기하다가 우는 걸 내가 봤거든. 맞아. 본인이 여행 다니고 올 때 되게 밝고 맞아요. 사람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인데 그쵸. 그 사람이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보냈다는 걸 보면서 그 시절에 그 알량한 그 힘의 차이 때문에 저렇게 귀하고 정말 능력 있는. 많은 사람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게 되게 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 하더라고. 자기를 제일 먼저 탓하게 된다고. 맞아요. 때린 사람보다. 맞아. 저희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고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친구들끼리의 어떤 다툼? 그런 영역으로 좀 치부하는 부분이 좀 있고 저희 때는 더 그랬던 것 같고요. 우리 때는 사실 뭐 남자애면 싸울 수도 있지. 있고 뭐 그렇게 사실 분위기가 있었지. 오히려 이거를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이른 놈처럼 되고 고자질한 사람이 되고 뭐 좀 못난 것 같고 이런 분위기. 어쨌든 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적절한 조치를 또 못 해주면 어릴 때부터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. 이제 어른들도 믿지 못하고 친구들도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학폭
학폭을 심하게 겪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좀 가시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제 아예 좀 대인관계도 위축되고 이렇게 혼자만 좀 계시는, 아예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의외로 사회생활을 잘하지만 좀 과도하게 상대방한테 맞추고 막 배려하려고 하고 눈치 보고 그리고 내가 못한 게 없을까? 내가 막 부족한 게 없을까?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쟤 너무 착하고 친절하고 막 이러는데, 그런 사람들 중에 의외로 어렸을 때 좀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뭔가 이게 좋아서 이렇게 해준다기보단 내가 좀 이렇게 잘하지 않으면 또 옛날처럼 내가 또 사회에서 뭔가 내가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폭력을 공포감. 당하거나 공포감,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같은, 그래서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아예 믿지 못해서 혼자만 지내거나, 한쪽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막 과도하게 막 자기를 더 희생해서 좀 맞추려고 하는, 이런 좀 두 가지 방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, 어떻게 보면. 학폭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범죄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, 뭐 학교마다 학폭위가 있고, 거기서 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경찰 신고까지, 공권력 도움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더 이상 뭐 선생님이 뭐 교화를 하고 다독이고 개선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. 교화가 되지 않은 애들도 있어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룰,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좀 교화 우선이잖아요. 근데 그게 추후에 아이들에게 어떤 뭐 극복하지 못할 만큼 페널티를 줬을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더라,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그런 교화 우선의 어떤 룰로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,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받는 트라우마가 말한 대로 깊고 오래 간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또 규칙이 있어줘야 좀 억제할 수 있지 맞아요.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 그러니까 이 학폭을 가지고 뭐 이게 부모의 문제다, 뭐 선생님의 문제다, 학교의 문제다,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경찰이 좀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, 요즘 또 문제가 된 학폭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강제 전학 가고,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,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퇴학이 되고, 뭐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학교마다 상황마다 중구난방이에요. 일관성이 없네.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고, 예를 들어 이러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하고, 이러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하고, 이런 게 좀 일관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. 학폭을 보는 방관자들도 결국은 피해자가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글로리에서도 문동과 같은 다른 피해자들 있잖아요. 예. 근데 그 둘이 서로를 도와주진 못해요. 맞아, 무서우니까. 왜냐면은 제가 아니면 내가 될 것 같다는 공포감에 서로 도와주지 못하면서 서로 그 눈치 보는 그게, 아이들도 솔직히 마음속에 어떻게 남겠어요, 그 기억이. 자기 정체감, 나는 어떤 사람이다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계속 이렇게 당하고 누구를 나서 도와주지 못하고 나는 비겁하네, 이런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좀 슬프고, 거기에서 사람들이 더 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학폭 피해자도 굉장히 많지만 또 그만큼 더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이든 타이든 그걸 또 방관했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 다 마음속에 또 가지고 있는 길티 같은 게 생길 수 있고, 사회 전반적으로 골마서 터져 나올 때가 돼서 더 글로리가 지금 이렇게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더 글로리 여파인지 모르지만 요즘 뭐 운동선수나 연예인, 뭐 아니면 뭐 유명 정치가의 뭐 자녀들이나 학폭 관련해서 지금 뭐 요즘은 자폐사가 쓰고 뭐 그만두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이 된 것 같은데, 저는 이걸로만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뭐 그러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, 가해자들은 괜찮은 거지. 그러니까 뭐 괴롭히고 난 어차피 유명해지지 않을 테니까 하면. 그리고 이렇게 유명인들이 많이 학폭 관련이 있다는 건 사실 알려지지 않은 학폭 사건은 더 많았다는.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그렇겠네. 그래서 그냥 저 사람 학폭했으니까 이제 뭐 퇴출시켜야지, 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학폭을 얼른 막아야 되는. 지금 뭐 그냥 그 사람들을 막 혼내고 처벌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피해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얼른 구하고 미연에 좀 방지하는 그런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 관심도 현재 좀 피해자들에게도 좀 관심을 갖고
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음. 학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분명히 아이들이 지나가는 말이던가 은연중에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뭐 갑자기 학교를 자퇴한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뭐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학폭을 피해자가 얘기를 할 때 무조건 피해자 입장에 서서 뭐 다그치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아이를 좀 지지해 주시고 피해자 보호가 어쨌든 최우선이라는 거를 사실 기억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좀 다그치는 느낌보단 최대한 좀 기다려주고 가해자랑 피해자를 격리해서 보복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, 이제 더 이상 가정의 문제, 뭐 학교 선생님의 문제,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적으로 이 학폭을 어쨌든 진짜 이제 정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막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이런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좀 관심을 갖고 좀 사회적으로 좀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, 인식 변화가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네, 오늘은 이제 글로리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슈들, 왜 그렇게 문동은이 복수를 하는지, 왜 우리가 거기에 좀 공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